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뿡뿡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를 할 예산 부수법안이라고 그러죠? 네. 14건의 법안을 지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14개의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고 해당 상위 및 5곳에 이것을 통보했습니다. 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 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처리가 함께 가능해집니다. 핵심은요, 이 야당이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온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 안에 포함시켰다는 건데요. 지방세법은 담배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야지만 담배세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오늘 최영두 국회 대변인은요, 이 지방세법이 이 부수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이 원칙적으로 세입 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은 아니지만 국세 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가 돼 있어서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정했다. 네.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이 박대출 대변인은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면서 새 예산안과 오늘 지정된 14개의 예산 부수 법안들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89년 이후에 담배세는 예산 부수 법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국세가 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 10조 원을 메꾸기 위해서 담배세 일부에 국세를 집어넣은 것인데 이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일단 수톱을 했죠. 일단 수톱했습니다. 네. 여야가 이 무슨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합의했다고 그러더니 또 그 논쟁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누리과정 예산을 이 교육부 예산 등을 통해서 이른바 우회 지원하기로 여야가 어제 합의했는데 규모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요. 국회 전체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의 순증액 5,233억 원 정도를 모두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담배세와 관련된 법안이 오늘 국회의장에 의해서 그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금 뭐 한 엿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요. 어제 오늘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정당 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비대위 회의 자리였었는데요.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이 정당의 해산이 헌재 소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면서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그 외신 기자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 체제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목표나 전체적인 의사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면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주한 중국 대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라고 그러죠. 네.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했네요. 그렇습니다.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요.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거리가 2,000km가량이라면서 이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사실 외교 관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수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원혜영 의원은 오늘 추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그의 발언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아마 함정 단속을 했나 본데 20대 여성이 투신해서 숨진 일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가정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20대 여성이 적발되자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이 통영시 광도면 한 모텔에서 24살 A씨가 12m 아래로 투신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은요, 이른바 그 티켓 다방으로 불리는 곳에 전화를 해서 A씨를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법으로 적발이 된 건데 A씨는 옷을 입겠다면서 단속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사이에 모텔 창문으로 투신해 숨진 겁니다. 피의자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안전 조치도 없었고 또 여경을 동행하지도 않아서 이게 지나친 함정 단속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나름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함정 단속 기법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가 민간 조사기구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책협의회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상조사 특위와 별도로 민간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세월호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상조사 전망에 그리 밝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선체 처리 등을 맡을 정부의 태스크포스에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하고 한화 사이에 큰 빅딜이 있었네요. 네, 네. 방위산업 석유화학 부문 4개 계열사를 삼성이 한화에 팔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를 하나그룹에 1조 9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거래인데요. 이번 거래는 양 그룹 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매각이 이게 양쪽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매각은 삼성과 한화에게 서로 윈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삼성그룹은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사업 재편 작업에 정점을 찍게 됐고요. 한화도 역시 방위산업과 유아사업에 그룹의 핵심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전략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데 핵심 사업 집중,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매각으로 후계 구도가 좀 뚜렷해진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삼성이 그 삼성 정밀화학, 삼성 DP화학 그 두 회사만 남기고 그동안 다소 애매한 부분으로 남아있던 화학 부문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룹 구조를 전자, 금융, 건설, 중공업, 서비스로 단순화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삼성 오너 그 3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삼성그룹 4개 계열사에는 오너 일가 지분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보유한 삼성종합화학 지분 4.95%, 이 회장의 삼성종합화학 지분 0.97%가 정도가 전부인데 네. 예, 이번 그 매각으로 인해서 이 사장이 보유했던 그 지분이 하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한간에서는 그 이부진 사장이 오너가에서 유일하게 삼성종합화학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그룹의 화학 부문이 그 이 사장한테 승계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 이번 결과로 이 관측이 빗나가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 금융, 건설 등 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을 승계하는 구도가 뚜렷해졌고 네. 이부진 사장은 호텔 상사, 유통, 레저 부문을 또 이서연 그 제일모직 사장은 패션과 광고 미디어 사업을 전담하는 분할 구도로 윤곽에 잡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한화 쪽에서는 재계 소율이 한 단계 올랐네요. 9위. 예, 네. 하나그룹은 이번 인수로 그 자산 규모가 50조 원대로 늘어났고요. 그 재계 서열 10위에서 9위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네. 예, 이번 매각은 하나 측이 올해 그 4월에서 5월 삼성테크인 사업부 인수를 삼성 측에 제안하면서 그 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이 빅딜이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이번 M&A는 내년 1, 2월 실사와 기업 결합 등 그 재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가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그 정규직에 대한 과보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고 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늘어나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네. 재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그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또 그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을 했고 또 임금 피크제도 잘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하거나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는 방안, 또 그 직무급 또는 직무 능력을 우선시하는 직능급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서 고용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정부도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찬우 기획재정부 그 국장이 네. 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을 관계 부처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비정규직의 세월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드 포인트입니다.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청년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여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비무장 흑인 청년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시위가 거센데 지금 상황은 어떻답니까? 네, 이 시위의 진원지인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는 이제 이틀째 새벽을 맞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시위가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상점을 야탄하는 등의 소요 사태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여전히 거리로 나와서 시내 곳곳에 여전히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0명이 넘는 시위대가 무단 침입이나 방화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 건물은 12채나 불이 탔습니다. 네. 이 시위가 계속되고 격렬한 양상을 띠자 퍼거슨 시에서는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휴교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또 이 퍼거슨 시에 배치된 주 방위군 규모를 지금의 3배에 달하는 2,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위가 이 퍼거슨 시에만 구현된 게 아니고 아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항의 시위가 미국의 동부나 서부를 가리지 않고 대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뉴욕에서는 수백 명이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 모여서 침묵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또 이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참가자들은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거나 인종차별이 살인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 흑인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전체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가 한동안은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시위대들이 그냥 상점 같은 곳은 왜 약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인 피해 소식은 어떻습니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아직 한인들의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집계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YTN이 현지 교민과 통화한 내용으로 볼 때 한인 업체들도 다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위가 벌어진 퍼거슨시에는 한인 상점 20여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방화나 약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현지 한인단체 관계자는 주로 흑인들을 상대로 미용 재료 등을 판매하는 한인 업체들이 이번 시위로 피해를 봤다고 전했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미국이 쇼핑 시즌입니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점들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현지 한인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한인 업체들이 미국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서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오전 대청도 인근 해역에 현수막을 내건 어선들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서해 5도 어민들이 80여 척의 어선을 이끌고 해상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도대체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크길래 어민들이 어구 대신 현수막을 들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셨던 분이죠. 옹진 군수입니다. 조윤길 군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옹진 군수 조윤길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늘 들어오다가 대청도에 내려가지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백령도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 네네. 어민분들을 직접 만나셨네요. 네네, 만났습니다. 네, 무슨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제가 오늘 대청도에서 그 어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예. 오늘 주민들이 이제 중국 어선들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어선이 한 84척이 동원이 되고 한 160, 7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인천으로 나가서 시위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해경에서 설득을 하고 우리 군청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대청도 항구로 들어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중국 어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대책이 이제 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도대체 피해가 얼마나 크셔서 정말 이렇게 해상 시위까지 하실 정도가 궁금한데 이렇게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그렇게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해가고 막 그렇게 불법업을 하고 그랬습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엘니뇨를 따라서 우리 밤에 우리 쪽 오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조업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중국 어선들이 한 500~600척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오장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구까지 다 절체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구 손실도 있고 또 어구가 없기 때문에 조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지금 추산해보니까 한 50억 정도로 현재 피해가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주 어민들은 이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참, 그동안에 언론에서 다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어선과의 충돌 같은 것도 많았다면서요? 중국 어선들하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 어선들이 좀 낡고 좀 적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배도 크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어선들하고는 충돌해도 좀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예. 과거부터 뭐 화염병을 만들어서 갖다 던지겠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다 저지를 하고 있죠. 우리 해경에서도 그렇고. 네. 그 어민들이 얼마나 울분이 터져야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네. 그런 걸 지금 국제적인 또 분쟁도 생길 우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 붙잡으면 이게 벌금 성격으로 담보금이라는 것을 받는다면서요? 예, 그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예, 그게 뭐 한 590억 정도 5년간에 걸쳐서 네네. 그 정도가 네네. 됐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어민들의 뭐 생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주장들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뭐 그 해경력도 증강시키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예. 이제 어민들은 직접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중국 어선들한테 범칙금 물리고 이러는 걸 가지고 네. 우리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 보상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네, 그렇군요. 군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 중국 불법 어선 문제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도 보내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중국 어선들로 인해서 우리 서해오도서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하고 또 관계 부처 여야 정당에도 제가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아하. 이게 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달라고요. 네. 그 후에 무슨 좀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 그 11월 20일 날 그 국무총리께서 예. 해상 경비정을 증강 배치하고 또 특공대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국 정부하고 정부 간이 협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상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 해경 그 경비 세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 남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이제 해경 경비 세력이 약한데 그런 걸 좀 증강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또 대청도에는 우리 백령도 이쪽은 인천에서 한 200km가 넘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진 기지를 설치하고 해경정이 오려면 이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많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은 해경정이 여기 오는데도 한 6, 7시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 기지를 설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어민들은 어구 피해 및 조업 손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해주시고 또 중국 어선들은 우리 어장까지 막 들어와서 조업을 하는데 어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좀 확장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는 무슨 군사작전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장 확장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어민들의 요구대로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좀 어민들의 그 바람을 수용해가지고 어장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조업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시위를 끝내셨는데 어떻게 뭐 많이 설득이 되신 것 같습니까? 다음에 또 이 시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어민들께서? 어민들이 이제 해양수산부의 그 국장님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네. 일주일 내에 어떤 답변을 달라. 아하. 정부 차원의 어떤 어민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네. 자기를 또 뭐 시위를 하겠다 이런 건데 네. 참 저 입장으로서는 이제 우리 서해오도서는 북한하고 NLL 경계를 해서 지금 굉장히 거리도 멀고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어떤 정부의 어떤 특별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고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해수부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예, 그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길 공진 군수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24분, 네, 지금 막 24분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교통량도 많긴 한데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지금 북단 연결로 부근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2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근으로 차가 많기도 해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청담대교로 향하는 분당 수서로도 장진 아들목 진입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도 고장차 소식 들려오네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양재 나들목과 서초 나들목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부근으로 사고 지점 부근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그래도 많이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나가는데 목동교에서 신정교 구간으로는 아직 밀리지만 좀 풀린 구간은 광명교 부근, 고척교에서 광명교까지는 속도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금천교 가까이 하면서는 시속 20-30km 내외로 천천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구리 시계 부근 이후로는 차만 많은 정도로 지나다가 다시 하월곡동 가까이 하면서 속도 떨어집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론을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론은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론은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론은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김영란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6979번님, 국회의원님들 김영란법이 그렇게 무섭던가요? 나쁜 짓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1919번님, 당연히 원안대로 가야죠. 입법기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친다면 김영란법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영란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히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정치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좀 잘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지금 웃으시는군요. 네. 국회가 또 좀 예산 국회가 지금 뭐 위기라고 그러죠.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잠정 중단 선언을 했어요. 예. 네. 이제 잠정 중단이니까 또 곧 되겠죠.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12월 2일 되면 예산안이 바로 자동 부의해서 표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동 부의, 예산안 자동 부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게 지금 부수 법안이 각종 세법 관련된 법안이 전부 부수 법안으로 따라붙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 개정안 그대로 다 통과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생겼거든요. 부수 법안도 같이 그것도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을 기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통과시켜야 한다. 네. 이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한데 결국은 저게 어떤 조세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세 법률주의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국회 스스로가 본인들의 권능을 되찾으려면 어쨌든 신속하게 부수법안 이 세법 특히 세율이라든지 또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빨리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이셨고요. 예, 제가 참 이번 상황을 보면서 참 우스운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의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그 합의를 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맨날 이거 좀 개정해야 되겠다.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12월 2일까지 무조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는 입장이 그렇죠. 과거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할 때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지켜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새정치연합에서 12월 2일까지 돼 있는 거를 12월 9일까지 연장하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여야가 합의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 조항을 지금 예외 조항을 말하자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야가 지금 합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지키지 말자 그러고 지금 과거에 개정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9월에 보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산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산심사하고 그다음에 부수법안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자동 상정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하반기 국회는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해피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여당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신 상반기 쪽은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법안 하나도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당이나 정부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시기별로 상반기는 야당 해피, 하반기가 달라지네. 하반기는 여당 정부 해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러니인데요. 그 연말로 갈수록 정부는 가장 좋은 게 여야가 계속 싸워주면 제일 좋고. 그럼 앉아서 먹네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야, 정말 그렇게 참 구조가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 잠정 중단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뭐 그래도 여야 간에 물밑 교섭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원래 이렇게 타협하기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정부가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에다 떠넘긴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어떤 조세 수입과 관련된 재정 수입은 전부 중앙정부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런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집행할 의무만 부여한다. 이건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거든요. 그 집행할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화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에 지방정부가 지방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입법화된 겁니다. 지금 현재 법이 현행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당시 물론 예측은 이게 계속 이제 그 세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지금 세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일단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성하고 나면 다른 데가 지금 구멍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라는 게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중앙정부가 다른 형태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조를 해주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지방정부는 못하겠다고 법에 있는데 못하겠다 그러고요. 중앙정부는 법에 있으니까 하라 그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그러니까 법률에다가 지방정부의 편성 의무를 부여한 것은 그 상황적 전제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매년 늘어날 것이다. 매년 뭐 한 1조 정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 전제 하에서 어떤 법률상의 편성 의무를 지방정부에 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깨지고 나면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역할과 그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전제는 깨졌는데 법대로 집행을 하라.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번 이 누리과정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부족하고 이제 수입은 부족하고 써야 될 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정국이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지출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연초부터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야 정 간에. 그런데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내년 9월 되면 또 똑같은 문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정책 공약을 지키라는 거 그걸 운동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을 볼 때 이게 중앙정부 건지 지자체 건지 그걸 구분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 이 정책 정치의 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저희도 사회운동가들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령 지방정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보면 지금 세수 그러니까 돈을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것에 관한 한은 전부 중앙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국회 권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지방으로 들어가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대폭 감면하는 쪽으로 그냥 법을 개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수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세법 개정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 재정에 관한 세법 개정을 할 때는 지방정부의 일정 부분 좀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중앙이냐 지방이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다 같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쓰는 것뿐이지요. 핵심은 뭐냐 하면요.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거는 그냥 이것저것 약속을 다 하고 또는 법제화하고 해서 나가는 거를 많이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은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그야말로 뭐 이 소위 말하는 그 보편적 복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이게 이번엔 누리과정이지만 다른 때는 또 다른 곳에서 계속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 큰 일을 지금 자꾸 미뤄만 놓는 거죠. 그러니까 홍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보면 야당에서도 정말로 선별적 복지 개념을 좀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를 좀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벽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와서 누차 얘기 드렸지만 아니 대한민국 지금 경상수지가 35개월째 연속해서 지금 흑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5대 그룹 10대 그룹 고간에는 지금 한 500조 이상 되는 지금 이게 돈이 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못 건드리겠다고 하는 그 입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선별적 복지로 조금 좀 뭔가 스탠스를 좀 양보하는 어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여당도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여야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렇게 타협과 협상을 못하나 그게 늘 궁금해요. 결국 이제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타협을 위해서는 일부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놔야 그래야 타협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저 서독에서 독일에서 김민당 정권인데 삼민당하고 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빠따로 해요. 그게 기준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방법론만 예를 들자면 보수냐 진보냐 이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래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뭐냐면요. 서로 자기네 것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 정당이나 우리 정파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에 그렇죠. 계속해서 갈등만 있고 해결은 안 나오고 타협은 안 나오고 이런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이제 뭐 헌법 개헌 문제까지 연계돼서 필요한 게 결국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보면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일부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일부 선별적 복지를 뭔가 좀 어떤 정책 변화에 큰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문제는 당론을 한번 딱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그 틀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글쎄요. 이거 당론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당론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갑자기 소리가 높아지는데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이 뭡니까? 그 무슨 난 사람은 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개인의 생각이 있는 건데 어떻게 당의 이름으로 개인의 생각을 짓밟고 당론을 따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당론 반대론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무리당자 아닙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다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의 개인의 신상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론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된 단계에 왔다라고 봤을 때는 과거처럼 당론에 얽혀서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이런 방식이 대한민국에 정말 효율적인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양당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당제가 결국은 당론에 따라서 어떤 치열한 어떤 대립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대 선거구로 가서 다당제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다면 조금씩 비슷하면서 다른 이런 차이가 나는 당이 한 서너 개 나오고 있고 거기서 대화와 어떤 타협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근데 우리 논의가 좀 다른 데로 흘러서 그렇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마무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면 양당제는 양당제대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다당제는 다당제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양당제가 굳어가니까 양당제의 문제점만이 부각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다당제가 좋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당제를 했을 경우에 과거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도 경험을 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한 정당하고 다른 정당들끼리 서로가 연합을 해서 국민이 준 그런 소명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김경진 변호사님 굉장히 어떤 뭔가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부딪히고 또 단합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진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과 그런 국제적 환경 하에서는 양당제가 갖는 효용이 클 텐데 지금처럼 세계 정세가 비교적 평화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왔다라고 한다면 다당제도 이제 좀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특별히 살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문제가 지금 막바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후 변론이 어제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관들끼리 모여서 토의하는 걸 평의라고 하죠. 평의를 몇 차례 한 다음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선 선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춘 짐작이죠? 글쎄, 김경진 변호사님? 제 추정에는 내년 한 2, 3월, 3, 4월 넘어가야 일단 왜 그렇게 보세요?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나는 걸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뭐 금년 중에 안 난답니까? 내년 1, 2월에 난답니까? 일단 지금 소부에 배당되고 있던 것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고요. 최근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내부에서 또 그 안에서 합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1, 2월 중이 돼야 이석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1, 2심의 판결의 결과에 있어서 적어도 내란 선동은 분명한 걸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그 통진당의 당의 그 말하자면 행위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핵심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정희 대표가 이미 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아로 모임 있었을 때 이것이 통진당의 경기도 지부의 공식 행사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 이게 통진당의 공식 행사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뭐 유류 탱크 파괴하고 무슨 테러하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거기 통진당의 현역 의원 3명이 있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제지하는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임이 있었다면 끝나고 나와서 고발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임이 잘못된 거다 말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진당 지도부는 당연히 거기 말하자면 처벌을 하거나 응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발도 없고 그렇다면 그 행위가 통진당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대법원의 말하자면 결정에 예속되는 그러한 이 지위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대한 해석은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의 판결에 기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치 않은 행동이다. 그런데 어제 오늘 말이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 해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도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읽으셨나요? 글쎄, 김경진 변호사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정사상 첫 번째 지금 정당 해산 사건이고요. 또 이게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당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 해산 제도는 그 제도 자체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이런 행사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어떤 통진 진보당 내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의 어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 내에 타 정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제 이석기 의원 그 모임 내에 있어서 뭔가 좀 그런 어떤 국가기관시설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게 과연 통진당의 어떤 주류 어떤 100% 주력을 형성한다고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가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그것과 상관없이 이 통진당의 어떤 정당의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라든지 어떤 독재 체제를 대한민국에 그대로 어떤 모형해서 수입해서 이런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했는 부분에 관해서
과연 정부가 100% 입증을 했는지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당의 정강 정책 같은 데서 또는 강령 같은 데서 분명히 종북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몇몇 사람들 또는 그 주요 인사들의 활동을 가지고 당 전체의 활동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개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법률 하는 사람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 참 어려운 문제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논리적으로 법리를 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기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좀 전제를 말씀드리고 벌써부터 그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한쪽은 비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것이 물론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를 부정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 자체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수용을 해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종북 논란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게 누가 먼저 보수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이런 소위 우리 사회 진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돼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노동당하고 합쳤었잖아요. 합쳐가지고 같은 살림을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종북 세력이라서 같이 못하겠다 그러고 나오면서 저거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주체사상 중심으로. 소위 이제 주사파 논쟁, 그렇죠. NLPD에서 NL과 PD의 차이. 그 문제 자체를 보수에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진보 세력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통진당이 그러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위헌정당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가 입증이 된다면 이것이 정당을 빨리 해산을 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진보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또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번 이 판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이 오해받을 만한 인적 구성 또 오해받을 만한 어떤 언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정당 해산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사유를 여러 가지를 들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 철폐 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 법무부에서 해산 청구 사유 중에 일부로 지금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어느 정당이 가령 진보당이 아니고 가령 새정치민주연합이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당의 공약으로 내걸겠다. 이거면 위헌인 정당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정당으로 주한미군 철수 내걸 수 있고 또 국가보안법 철폐 내걸 수 있고 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서 어떻게 보면 국공유 기업을 이렇게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정강 정책을 내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을 좀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어떤 형성돼 있던 정당이 이런 정책을 내걸다 보니까 이 정책 자체를 가지고 마치 이게 지금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주장한 부분이 사실 좀 조금 뭔가 잘못된 시그널을 법무부가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변호사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다 비롯해서 몇몇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게 정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 위헌 정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하당 조직에서 시설 파괴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상명하복이었고 지하당 조직 그대로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의미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인 진보 정당인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는 같은 표현만 같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제기가 된 거다. 시간이도 거의 답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하여튼 참 법률 문제이긴 한데 우리 사회에 이런 좀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세력이 있는 것만 사실이고요.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모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김영란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1352님께서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의원님들께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본데 이 법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7668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346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강정호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